교과서 184, 185번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 228, 229쪽 저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228, 229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동물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그 다음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요. 그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생물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혈구,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자, 그 다음에 조직은 기능과 모양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인데 결합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한 작용을 합니다. 위, 소장, 심장, 폐, 콩팥, 눈, 코 등등이 있습니다. 자, 기관계란 몇 개의 기관들이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지어 작용하는 것. 소화계, 호흡기관계, 순환기관계를 순환계, 배설기관계를 배설계, 근육기관계, 신경기관계, 골격기관계, 줄여서 골격계, 신경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세포들이 모여서, 자, 여기 세포들이 있죠. 자, 혈구,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자, 혈구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죠? 혈액 조직을 만들겠죠.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만들겠죠.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을 만들고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조직을 만듭니다. 자,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듭니다. 위라고 하는 기관, 눈, 코, 입, 폐, 소장 이런 것 다 결합조직, 근육조직, 상표조직, 신경조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관이고요. 이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 기관계가 됩니다. 자, 위를 비롯해서 소장, 대장,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거, 그걸 소화기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관계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맨 처음에 배우게 될 소화기관계는 이제 금방 보았고요. 순환계 공부할 겁니다. 순환계, 심장, 혈관,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 공부할 겁니다. 코, 기관, 기관지, 폐. 그 다음에 배설기관계 공부할 겁니다. 콩팥, 방광. 골격계는 공부를 안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 이렇듯 이렇게 기관과 기관계, 이게 기관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 한 개의 개체를 형성한다.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많은 기관계와 그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 그 기관에 있는 조직들, 그 조직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약 2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2조 개. 네. 자, 그럼 184쪽, 187쪽까지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자, 먼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3대 영양소라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3대 영양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라 그래서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 이런 것을 부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인다. 이걸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3대 영양소는 자,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탄소, 수소, 산소 원자들이 결합해 있습니다. 자, 우리 음식 속에
어떤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밥, 빵, 국수, 감자 이런 게 탄수화물인데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자, 1g당 4kcal의 열을 냅니다.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어요. 남았어요. 오늘 운동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속에 저장합니다. 네. 우리 용천중학교 과학선생님은 게으른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는지는 몰라도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 몸속에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빵. 자, 이런 것에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외에 또 질소가 있습니다. 포함된 음식물을 보면은 육류, 고기, 그 다음에 생선, 우유, 달걀, 콩, 여기에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것들이. 자, 이것도 역시 주된 에너지원인데요. 4kcal,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게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키도 더 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 있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키가 크고 이쁘게 됩니다. 자, 생리작용 조절을 하고요.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없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고요. 어떤 걸 많이 먹어야 살이 찐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탄수화물, 지방. 이건 비만의 근원입니다. 비만의 근원. 단백질은 많이 섭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류, 고기 종류, 그 다음에 생선, 두부와 콩, 그 다음에 계란. 여기가 단백질 함유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을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만 질소로 되어 있었네요. 질소가 다 포함되어 있었네요. 지방 역시 몸의 구성 성분이고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즉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내는 거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피부 아래에 저장된 지방층,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죠. 피부 아래에 저장된 지방층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방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버터, 식용유, 잣, 땅콩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네. 자, 버터, 식용유, 그 다음에 여기에 육류 중에서도 빨간색 육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땅콩, 버터 이런 게 지방을 함유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3대 영양소만 우리가 공급해주면 우리 몸이 건강하느냐? 아닙니다. 부영양소라고 해서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것은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 몸속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무기염류랄지 바이타민 이런 것 등은 생리작용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영양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영양소에는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이 있는데요. 자, 먼저 바이타민이란 뭐냐? 매우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필요량은 적지만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자, 비타민 D 계통만 햇볕의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비타민 A, B, C군은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됩니다. 바이타민을 공급하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핍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전 교과서에서는 이게 다 나왔었거든요. 자, 전 교과서를 한번 보면은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야맹증이라고 해서 밤에 밤눈이 어둡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래서 이 식품으로는 과일이나 간 속에 바이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타민 B를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B1 특히 각기병이 걸립니다. 각기병이란 우리가 지금 허벅지나 장단지 있는 살을 꾹 눌렀다가 놓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꾹 눌러진 채. 그게 각기병입니다. 네. 자, 식품에는 곡식이나 효모 이런 것에 바이타민 B1이 들어 있습니다. 각기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피가 막 나옵니다. 입에서 입냄새가 엄청나게 나오고요.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감기가 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괴혈병은 옛날에 어선의 선원들이 많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선만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과일을 먹지 않고 생선이나 육류만 먹었는데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으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오렌지를 먹었더니 그 괴혈병을 앓던 사람들이 다 나았고 치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바이타민 C를 선원들은 꼭 먹습니다. 그래서 해군을 가는 사람들은 감귤, 오렌지 이런 것을 꼭 씻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는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구루병입니다. 즉 햇볕을 쏘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요. 구루병이란 뭐냐면은 구루병이란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일어나는 뼈병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칼슘이 붙기 어려워 머리, 가슴, 팔, 다리,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가 발생합니다. 유아기 및 소아기에 나타나면 구루병, 성인에게 나타나면 골연화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네요.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에는 18,637명으로 4년 만에 9배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남성보다 3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여성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여성이 피부 미용을 위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은 우리 체중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리작용 등 노폐물 또 오줌이나 땀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체온 조절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투압 조절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건 어려운 말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료가 되겠습니다.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자, 바이타민과 마찬가지로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칼슘은 뼈의 성분이죠. 칼슘과 이는 뼈와 이의 구성성분. 철이 있습니다. 적혈구를 형성하고 꼭 필요한 물질이죠. 이런 무기염료. 나트륨,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소금에 있죠. NaCl.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가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빛이 와도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을 듣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칼륨은 삼투압 조절, pH 조절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고요. 아이오딘이 있는데 아이오딘은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의 성분입니다. 자, 이것도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그 빵이나 뭐 우유에 무슨 성분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자, 녹말을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시약이 있어요. 그 시약에 반응하면은 청람색을 띠게 됩니다. 청람색. 자, 포도당이나 엿당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은 황적색을 띱니다. 자, 그림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양소 검출 방법 보이시죠? 자, 여기에 녹말을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녹말 용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반응 전에는 이런 색깔을 띄었는데 반응 후에는 청람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이 청람색입니다. 남이 아니고 람이랍니다. 람. 자,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베네딕트 용액 있죠? 포도당 용액을 넣어서 약간 가열하면 황적색을 띱니다. 이게 황적색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나 엿당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자,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 뷰렛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뷰렛 반응이란 수산화나트륨 용액 5%와 황산구리수 용액 1%를 섞으면 그걸 뷰렛이라고 합니다. 뷰렛 용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뷰렛 용액에 단백질을 집어넣으면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보라색. 그 다음에 지방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이 있는데 시약이 있는데 이 수단3 용액에 지방을 넣으면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자, 영양소 검출 방법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 뷰렛 용액이라고 그랬죠. 황산구리 수용액 1%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를 섞으면 그걸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검출할 때 쓰는 시약입니다. 자, 단백질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은 뭐라고요? 뷰렛 용액입니다.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더라. 단백질은. 그 다음에 지방을 검출할 때는 수단3 용액인데요. 수단3 용액에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합니다. 자, 지방 용액을 식용유죠, 식용유. 자, 수단3 용액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선홍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암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먼저 용액부터 검출하는 방법, 용액이죠. 용액 또는 시약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것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검출할 대상 말하고 색깔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복잡하니까 한 글자씩 할게요. 베네딕트 용액의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배포 황제가 황적색이니까 따라서 보세요. 배포 황제가 그 다음에 뷰렛 용액이라고 그랬죠. 뷰렛 용액이 단백질을 검출한다 그랬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랬으니까 뷰단보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시느냐 하면은 뷰단보라는 어떤 커피숍이 있겠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녹말을 검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녹 청람색이니까 아녹청을 마시며 커피 같은 거 싸구려를 안 마시죠. 황제니까요. 아녹청을 마시며 자, 누구하고 선을 보냐? 수단3 용액과 지방이니까 검출할 것이 지방이니까 수지와 선홍색이니까 선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다 외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포 황제가 뷰단보에서 안옥청을 마시며 수지와 선을 본다. 쉽죠? 네. 네, 4단원 첫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외울 게 많습니다. 역시 4단원은 생물 계통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 순환, 호흡과 배설 이 네 개를 이 단원에서 다 다루는데요. 우리 이제 사람의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꼭 그런 관련된 병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